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 두 가지 주제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진정되는 관세 공포. 네,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관세 정책이 근데 왜 누그러졌을까? 당장 뭐 국내 입장에서는 땡큐이긴 한데 왜라는 물음표도 함께 지금 붙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달러가 약세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조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조금 강대강의 구조가 누그러진 게 아닐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월가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국채금의 움직임을 조장하고 있는 게 그 뒷배후에 바로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조금 복잡스럽게 얘기가 좀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본부장님, 시장이 관세 공포 때문에 너무 떨었고요. 네, 급등락을 너무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조금 제스처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장의 반응 저희가 어떻게 좀 제대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관세 내용이 협상용 카드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처음에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뭐 미국 증시가 빠지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태세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부터 이거를 협상용으로 쓰고 나중에 좀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엄포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돼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많이 뒤집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증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아무래도 일본이랑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항상 보면은 트럼프가 일본이랑 많이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네. 그의 배경은 일본이 정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데스크탑, 이런 메모리 쪽, 이런 쪽에 관세를 제외한다라는 점이 바로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너무나 좀 낙관적으로 저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마냥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닌 게 갑자기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뒤집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관세와 관련되어서 변동성이 큰 섹터군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만약에 그래도 접근한다고 한다면 네. 이제 가격적으로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보시는 섹터가 그럼 어느 쪽이세요? 네, 오늘 네. 좀 올라오고 있는 네, 아이폰 네. 관련주들 아이폰.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중국에 대한 관세도 스마트폰은 면제시킨다라는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애플 하나만 놓고 이런 걸 하기에는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쪽은 뭐 빅테크 기업 중에 많이 있잖아요. 퀄컴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가장 높은 거는 아이폰 관련 주거든요. 특히나 LG 이노텍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종목군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워낙에 뭐 열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물러서지? 그리고 중국은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이거 이상하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IT 쪽에 오늘 조금 한숨 돌리고 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IT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상호 관세라기보다는 네. 이제 좀 품목별 관세 쪽으로 일단은 좀 카테고리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중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 뭐 지금 145%까지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나머지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 상호 관세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반도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회가 된 상황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살짝은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기본적인 관세는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의 별도로 행정명령 이외에 지금 이전에 내렸던 20% 관세는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발표는 났습니다만 뭐 성명이라든지 여기 규정에 좀 일시적이란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 미국에서 어떤 제조 공장에 대한 어떤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립된다고 하면 다시 또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외됐을 뿐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에서는 분명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좀 최악은 좀 면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오늘 반도체든지 IT 하드웨어 쪽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애플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공장이라든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미국 이외에 지금 뭐 중거리인 동남아 쪽에 좀 많이 있는 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어떤 특수를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애플,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밸류 체인이 좀 아시아 쪽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이라고는 좀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카테고리가 좀 바뀌었을 뿐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적용할 의지는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뭐 트럼프발 아마겟돈은 피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인데 이런 반도체 이쪽에서 가장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럼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들어갈까 말까를 좀 많이 망설이게 되실 것 같고 중국하고 공급망이 우리나라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이사님. 그래서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의 대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피해야 되는 쪽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덤으로 해서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쪽도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일단은 좀 시세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러한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조정을 좀 많이 당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선 반영을 좀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악은 면했지만 물론 이제 상호 관세를 떠나서 이제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상호 관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높은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설정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낮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합니다. 다만 뭐 시장에서는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분명히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수치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좀 반등 추세로서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바닥은 분명히 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좀 더해지게 된다고 하면 업사이드를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어쨌든 밸류 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논의하는 걸 보게 되면 일단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어쨌든 양보를 하거나 좀 협상을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 반면 일단 중국과는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좀 밸류 체인이 많이 몰려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그 불확실성에서 거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휴대폰 공장은 좀 베트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공장은 좀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협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IRA 법안과 관련돼서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풀어야 될 좀 산이 좀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품목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관세와 관련된 어떤 섹터들보다는 좀 이런 좀 피곤함을 느끼신다고 하면 좀 반세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라 하면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거나 네. 중국에서 뭔가 원료를 들여와서 뭐를 국내에서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라는 거는 늘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가 아직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요,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오랜만에 또 듣는 종목인 것 같은데, 기회 맞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이사님의 종목 보실까요? 기존의 주도주급 플레이 안에 있는 종목으로 갑니다. 성광밴드 선택하셨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숨을 좀 많이 못 쉬고 있었죠. 네. 참 이게 작년 5월달 고점이 13,280원이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네,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작년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해 2월달까지만 해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6,000원대 라인을 좀 지지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반등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기능성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통 폴더블 폰 관련주로 많이 불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아이폰 출시가 좀 연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폴더블 폰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이러한 리스크가 많았었는데 이게 좀 완화됐다는 점. 사실은 원래 그런 중국의 관세 부과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의 반사익을 볼 것이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쏙 들어갔죠. 네. 쏙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 기능성 필름이 아이폰이든 어디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만약에 연속성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면 좋겠고, 사실 OLED용 이 광학 필름에 대한 부분인데 네, 네. 사실 실적이 막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이 많이 되면서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이 지금 이번이 그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판단을 했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어디까지 욕심을 내도 될지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까지 네. 보세요? 일단은 2월 달에 사실 좀 9,000만 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고 사실 그 전에 12월 달에도 한번 그 9,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거든요. 매물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매물대가 좀 있다고 가정하고 네. 9,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선상에서의 목표가 건네주신 것 같아요. 성광밴드가요, 이사님 5거래 연속 상승을 합니다.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기세가 좋네요. 네.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와 관련된 기준 자체가 계속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IT 쪽,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바뀔 때마다 좀 피곤함을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히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피난처로서 지금 좀 곽강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이슈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클락슨 신조성과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LNG선에 대한 발주라든지 뭐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한국의 어떤 조선 점유율이 확대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측면도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LNG 세일즈에 상당히 진심인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LNG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세는 분명히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피팅 쪽에서 어쨌든 대장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좀 이러한 피난처의 하나의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카드 협상용으로 급부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플레이 이러면은 일정 맞춰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주지사가 또 넘어온다고 하니까 성광밴드 지금 단기간에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바로 잡아도 되는 건지 목표가 궁금해요. 얼마 주실지. 사실은 좀 성강밴드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22,000원대 단기 바닥을 찍고 그래도 한 20%에서 25% 정도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1월 17일 날 좀 기록했던 32,500원까지 이르면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뭐 주가 자체가 좀 무거운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31,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전고점 그 이전에 매물대를 좀 벗겨내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벗겨낸다고 하면 오히려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 단계에 걸쳐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31,000원, 2만 원은 그럼 32,500원 전고점을 2차 목표가로 볼까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플레이 다음 주까지 연결돼서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성광밴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하신 대목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좀 얘기 나눠볼게요. 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지난주 후반부터 종목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몇 분 안 됐네요. 지금 이미 필요사 이재명 전 대표가 방문해서 대선 출마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중요한 얘기를 봤더니 AI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사니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법이고 미래 일자리의 핵심이다. 지금 일자리 공약하고 같이 가져가는 듯한 뉘앙스 풍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격 국가가 아닌 선도 국가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필요사 대표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힘을 실어달라라고 요청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부분 나오는 대로 바로 뉴스 저희가 전달해드릴 텐데, 본부장님, 이게 이 전 대표가 지금 계속 AI를 핵심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어떠냐라고 챗 GPT한테 이거를 물어봤대요. 네. 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AI 인재 양성과 규제 정비는 양날의 검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네, 동의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건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대표적으로 정책에 강했어요. 그러니까 인맥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죠. 네. 예, 인맥주가 시세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럼 대선 후보 중에 누군가는 당선이 될 거고 네. 그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만 보더라도 웹툰 관련주들 특히나 와이랩이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코난 테크놀로지랑 솔트룩스는 이미 정책주에 연결이 돼서 시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 되실 분이 됐죠. 네. 그분이 이제 하필 퓨리오사를 첫 방문을 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겠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AI 소프트 관련해서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정책주로 판단을 하고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산업,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꼭 뭐 이재명 후보 말고도 다른 후보들이 지금 AI 그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네네.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어떤 후보가 어떠한 새로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의 핵심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원전이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대표적인 정책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원전주들이 그때 진짜 많이 올랐었고, 지금 이런 것도 그와 흡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 3일 대선까지 이러한 순환매를 돌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생겨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AI 소프트웨어도 좋습니다. 근데 네.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게 맞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약간 망설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 돌 것이기 때문에 오늘 빠지고 있는 뭐 저출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쉬어가고 있는 뭐 일자리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보시면서 좀 다른, 그러니까 다음 정책주는 뭐가 될까 이런 거에 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요. 다음 정책주가 네. 뭐가 될지를 참 예견하기가 힘든데요. 이사님, 중요한 거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AI가 올라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우르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또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테마가 형성이 될 것인데 그때마다 내가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시면 어떤 쪽의 중심을 아예 딱 잡아놓고 있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기사를 좀 저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서 어떠한 워딩이 좀 나왔는지 그 워딩에 따른 키워드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했던 얘기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AI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챗GPT, 딥시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일단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AI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그 얘기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AI 전용 NPU 개발과 관련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뽑게 된다고 하면 다음 움직일 수 있는 타자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방문했던 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시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다음 타자는 인프라라든지 NPU라든지 이런 키워드별로 움직이면서 제가 볼 때는 다음 타자의 어떤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책주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어쨌든 당별로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어쨌든 계속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 지금 이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의 말 한마디에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경선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정책 중에서도 좀 모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각 후보들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좀 모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뭐 키워드가 이제 AI라든지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 청년 실업과 관련된 쪽에서 볼 때 어쨌든 이런 좀 키워드들은 분명히 겹치거나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각 후보별로 지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공통점을 좀 찾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2달 안에 끝날 테마로서 어쨌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로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이유를 계속 체크해볼 어떤 그런 문제냐를 좀 구분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매매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2달짜리냐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내 포트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일 것이냐 찐 핵심 수혜주를 가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더 궁금증이 유발이 되네요. 네, 두 분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신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군요. 그리고 저 이사님의 종목은 2개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엑스페릭스 오늘 두 종목 다 강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오늘장 일단 합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네. 빠지네요. 네. 뭐 사실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네. AI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맞을까. 근데 네.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밀었던 네. 정책입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그래서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언급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정책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갈 만한 거를 찾아보자라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거는 찾아오셨군요. 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만약에 이 지역화폐 관련돼서 어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언급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급등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장 마감하고 갑자기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내일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네.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의 핫한 드라마 중에 박은비 씨가 나오는 설경구 씨와 박은비 씨가 나오는 네네. 이제 하이퍼 나이프라는 드라마 이제 끝났어요. 맞아요. 공연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이 반응이 굉장히 좋답니다. 연기뿐만이 아니라 호평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박은비 씨는 우영우로 사실 주인공으로 되게 인기 있었고 그때 에이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우영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박은비 씨 소속사 나무액터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이퍼나이프가
해외에서 흥행을 하게 될 경우에 박은미 씨가 좀 이렇게 또 부각이 되면서 네. 관련 나무에터스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저는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플러스 알파까지 있어서 시세 분출 나오면 또 확 갈 수가 있어가지고요.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10,000원대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경 하이테크처럼 이 종목도 지금 매물대가 거의 10,000원대에 있어요. 10,000원만 오면은 자꾸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조금 바빠질 것 같은데 두 개나 얼마나 보일 종목이 많으며 네, 이사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글과 컴퓨터가 거래가 오늘 확 많이 붙었네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스토프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스토프스가 오늘 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글 컴퓨터를 갖고 온 것은 사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시총이 좀 작고 좀 가벼운 종목들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조직 개편을 한다던가 여기서 또 삼성 SDI와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수주가 나온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후발주자로서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좀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후발주로 좀 한글 컴퓨터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키워드도 좀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약간 AS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종목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좀 숫자가 있고 좀 실체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필요사 AI가 지금 하반기에 1,000억 원대 펀딩을 좀 조성한 데서 추가적인 참여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지금 2차 전지 쪽, 이 전력 쪽 관련돼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좀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두 종목에 대한 관심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그럼 목표가 잡아주시고 엑스페릭스도 오늘 상한가가 조금 풀리긴 하는데 오늘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같이 조금 들어볼게요. 그러면.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눌림목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25,000원 상단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지지선 어떻게 보면 박스권 지금 상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이제 저항선에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5,000원을 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뭐 2차적으로 한 31,0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엑스페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4,300원에 대한 어떤 매물주력을 좀 뚫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300원 넘어가면 5,600원에 대한 부분 2차적으로 좀 목표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700만 주 가까운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엑스페릭스도 올라가는데 기회 한번 좀 잘 포착해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점검해 보시면 되겠네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글쎄요, 조금 수익률의 격차를 많이 느끼고 계신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도주를 따라가자니 조금 부침이 있고 명확하게 주도주가 이게 맞긴 맞나 싶은 약간의 의구심도 드실 것 같고요. 수익률에 욕심 많이 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테마주에 능하지는 않더라도 나도 조금 합류해봐야 되나라는 고민들 많이 안고 계실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거인의 시선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함께 만나보시죠.